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영양제, 혹시 당신의 간을 지치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현대인의 일상에서 영양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여겨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보니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마그네슘, 유산균 등 각종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고 누구나 한두 가지는 집에 영양제를 보관하고 있을 만큼 보편화되어 있죠. 특히 40대 이후 중장년층에서는 질병 예방과 노화 방지를 위해 하루에 56가지 영양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복용 습관이 오히려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 간은 음식, 약물, 알코올은 물론 건강기능식품까지 모두 걸러내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하루에도 몇 번씩 종류도 다양하게 복용하면 이 해독기관인 간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은 통증 신호를 잘 보내지 않기 때문에 기능 이상이 있어도 초기에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피곤함, 식욕 저하, 복부 팽만감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간이 지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2세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오른쪽 윗배에 묵직한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치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평소 건강을 위해 비타민C, 오메가3, 밀크시슬, 루테인, 마그네슘 등 무려 7가지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간 대사 기능에 부담을 주고 있었고 그 결과 간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는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복용량이나 복용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습관처럼 먹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도 약처럼 몸에 흡수되고 대사되기 때문에 복용 방법과 종류, 개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소라도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간 질환 병력이 있거나 음주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복용 중인 영양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 과복용으로 인한 간 손상은 생각보다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을 약이 아닌 보조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듯 건강기능식품 역시 잘못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간에 무리를 주는 주요 성분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비타민 A, D, E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과다 섭취 시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지용성은 몸속에 축적되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타민 A는 시력 개선,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장기간 고용량을 복용할 경우 간세포에 손상을 주고 간염 유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비타민 A 과복용으로 인한 간독성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고 일부는 간 이식까지 받아야 했던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성분은 밀크시슬입니다. 간을 보호한다는 이미지가 강해 간 질환 환자들이 즐겨 찾지만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하거나 과도한 복용 시 오히려 간 기능 수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메가3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복용은 혈액 응고 기능을 저하시켜 간출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을 함께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죠. 마그네슘 역시 피로회복과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지만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복통, 설사뿐 아니라 간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합비타민, 루테인, 비오틴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한 알에 복합적으로 들어간 제품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러한 중복 섭취가 의외로 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비타민에 포함된 성분과 개별 비타민 제품이 겹칠 경우 실제 하루 권장량의 몇 배를 복용하는 일이 벌어지며 간 해독 효소 시스템에 과부하를 줍니다.
일반 식사를 통해서도 이미 비타민과 무기질을 어느 정도 섭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을 챙기려는 영양제 습관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천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복용 직후 당장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 서서히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진 결과를 통해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뒤늦게 원인을 추적해 보니 과도한 영양제 복용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단순한 건강 염려보다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성분만 선별적으로 섭취하는 맞춤형 복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영양제 복용과 간 건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의 대사 작용과 해독 시스템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생화학 공장이라 불립니다. 이곳에서 영양소는 대사되고 독성 물질은 해독되며 다양한 효소와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동시에 간세포들이 끊임없이 손상과 회복을 반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 간을 통해 대사되고 처리됩니다. 특히 캡슐 형태의 보충제는 빠르게 흡수되며 간에서 효소 처리를 거친 후 전신에 작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은 평소보다 많은 효소를 분비해야 하고 여러 종류의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상호작용으로 인해 간효소 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습니다. 특히 C와 EP450 계열의 간효소는 특정 영양소나 약물에 의해 억제되거나 과활성화되는데 이로 인해 간세포 손상, 대사지연, 지방간 촉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릴 만큼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간 손상이 꽤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영양제가 간을 공격하고 있어도 눈치채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만성 간염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간이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사 부담이 쌓이면 간 기능 저하는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와 영양제 성분 확인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AST, ALT, -GTP 수치가 높아진다면 이는 간세포가 손상되었음을 의미하며 당장 복용 중인 영양제를 중단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양제를 고를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읽고 중복되는 성분이나 고용량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단순히 광고나 지인의 추천이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복용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연식품과의 병행입니다. 식이섬유, 항산화물질, 천연 비타민은 자연스러운 흡수와 대사를 도와 간의 부담을 줄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녹차, 강황 등은 간 해독을 돕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런 식재료들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간 건강을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챙겨 먹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는 먹어도 해가 없다는 착각 속에서 하루에 수많은 제품을 복용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내 몸에 실제로 필요한 성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한 식단과 생활습관이 기본이 된 이후에 보완책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 없이 무턱대고 영양제를 먹는 것은 오히려 균형을 무너뜨리고 간 대사에 과부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영양제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나 영양 상태 검사를 통해 실제 결핍된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는 영양제를 선별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복용기간 역시 중요합니다. 어떤 성분은 장기간 섭취해도 괜찮지만 어떤 성분은 일정 기간 이후 중단하거나 복용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철분은 과잉 섭취 시간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여성이라 해도 생리 종료 이후에는 별도의 복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복용 시기와 순서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식후, 수용성은 공복 복용이 일반적이며 일부 성분은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함께 복용을 피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과 철분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섬세한 전략은 간 건강뿐 아니라 전체적인 영양 흡수 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간 건강 점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내 몸이 소화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면 독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간 수치를 체크하고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복부 불편감 등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거나 이미 간 관련 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염려형 복용보다는 의학적 필요 기반 복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영양제는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이거나 감정적인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간은 지금도 조용히 일하고 있고 그 노고를 덜어주는 첫 번째 행동은 불필요한 영양제를 줄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영양제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내 몸의 신호이며 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적게 먹고 정확히 먹는 습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